연골주사 많이들 맞으시죠? 무릎이 쑤시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려고만 하면 너무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너무 고역이라서 일단 아프고 힘들어서 주사를 맞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주사인지,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주사인 건지, 관절 연골이 수행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막상 물어보려고 하면 주치의 선생님은 너무 바빠 보여서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래도 오늘은 꼭 물어봐야지 하고 결심하고 병원을 가도 왜 항상 궁금했던 것들은 진료실을 나가고 나서야 생각이 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궁금하셨죠? 저 역시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데가 불편해서 진료를 받으러 갈 땐 항상 느끼던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또 막상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저도 눈앞의 환자분들 뒤로 대기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바쁜 진료 환경에서 욕심만큼 연골주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이들 맞으시는 연골주사에 대해, 병원에서 잘 못 들으시는 자세한 설명과 오해, 그리고 진실, 효과적으로 주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시고 알려드린 내용만 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먼저 연골주사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정식 명칭은 관절광내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성분인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특히 관절에게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미끈미끈한 액체로 우리 몸에서 부드럽고 매끄러운 움직임이 필요하고 충격 흡수가 필요한 장기에 분포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처럼 말이죠. 인공 눈물의 주성분 역시 이 히알루론산인데 눈의 건조함을 막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들죠.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 안쪽에 자연적인 히알루론산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매끈매끈 동글동글하게 정리되고 부드러운 액체까지 발려진 돌을 만지면 손이 다치지 않겠지만, 우들투들하고 건조한 돌을 만지게 되면 손이 긁혀서 피가 날 수 있듯이 노화되어 우들투들해진 관절면에 매끈한 자연 히알루론산 윤활액까지 없다면 관절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고 뻑뻑해지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염증이 더 잘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인공 윤활액인 인공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골주사, 관절광내 히알루론산 주사 치료입니다. 히알루론산 주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주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오해의 4가지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골주사는 뼈를 녹여서 길게 봐서는 좋지 않다 라는 오해입니다.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런 질문들을 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찾아봐도 연골주사가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할 뿐 연골을 상하게 하거나 녹여서 장기적인 부작용을 만든다는 보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는 강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소위 뼈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을 때의 상황과 헷갈려서 생긴 오해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연골주사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어 위험하다는 오해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병의 상태에 따라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연골주사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추가하여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골주사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의료 행위가 그렇듯 부작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골주사의 경우 그 부작용이 대부분 경미하고 일시적입니다.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붓기가 있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연골주사는 한번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히알루론산 주사의 효과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 후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반복해도 맞아도 무방하다는 것이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맞았다고 증상이 없는데도 반드시 계속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나 오히려 관절에 안 좋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연골주사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다 라는 오해입니다. 슬프게도 연골주사는 나이 들어 퇴행되는 연골을 직접적으로 다시 살려주는 치료가 아닙니다. 연골은 나이가 들어가며 누구나 낡아갑니다. 그 관절 연골이 낡아가는 그 속도를 늦춰주고 손상된 연골로 인한 증상을 다스려주는 치료입니다. 마치 나이 들어 건조하고 주름져가는 피부에 보습제나 주름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의 노화를 늦추고 당장 건조해서 불편한 것은 줄일 수 있겠지만, 피부를 다시 젊게 하는 화장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최근 줄기세포 등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골주사의 다음 단계 치료들로 연골 재생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술이나 수술로 가능한 부분일 뿐입니다. 2024년 현재까지는 간단한 주사제만으로 연골을 다시 살리는 재생치료는 세계적으로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골주사가 궁극적으로 연골을 재생시키는데 영향이 없냐 라고 하면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 주사는 주로 경증에서 중등도의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너무 초기이거나 말기 관절염의 경우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약물 치료, 운동, 물리 치료를 시도해 봤는데도 충분한 통증 완화를 얻지 못한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부작용 때문에 진통제를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히알루론산 주사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이라고 해서 모두 히알루론산 주사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이 관절 연골에 초기, 중기 정도의 손상이 있을 때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또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무릎 인대, 연골판에 손상이 있거나 단순 근육통의 경우엔 그 의미가 없는 치료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 치료가 적합한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초기에 혹은 너무나 말기에 관절염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시기적으로 연골 주사가 내 관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치료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연골 주사 이후에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을 포함한 관리가 치료의 핵심입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흔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골 주사는 그 자체로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연골 주사가 궁극적인 연골 재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연골의 재생은 카티스템, 줄기세포 시술 등 최근 많이 하시는 최첨단 시술뿐만 아니라 가벼운 방법으로도 가능한데요. 무릎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을 보호하는 능력이 커지고 체중을 감량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게 되면 연골은 재생이 된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연골 주사로 무릎의 통증을 다스리고 운동이 가능할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게 되면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십니다. 통증이 있고 뻑뻑한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고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일 테니까요. 적절한 운동과 체중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무릎 정렬 밸런스를 되찾고 연골에 부담을 주는 체중을 감량한다면 연골의 재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반만 앉는 스쿼트, 무릎에 부담이 되지 않게 안장을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타는 실내 자전거, 앉거나 누워서 하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등을 꼭 병행하면서 양반 다리로 바닥에 앉기, 쪼그려 앉기 등 무릎에 안 좋은 자세를 꼭 피해주는 것을 꼭 지켜주셔야 하고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체중을 반드시 신경 써서 줄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골 주사만으로 연골이 재생되지 않지만 연골 주사로 가능해진 생활습관 교정과 운동으로 간접적으로 연골의 재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히알루론산 주사의 투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총 3번, 3주에 걸쳐서 무릎 관절 안으로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 제품 종류에 따라서 주 1회 5번, 5주 동안 맞는 제품도 있고 딱 한 번에 맞는 주사도 있습니다. 제품 간의 효과나 부작용 가능성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에 맞는 주사가 조금 더 아프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주사제의 성분이 조금 진하고 찐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 정도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너무 아프거나 바쁘셔서 병원에 나오시는 게 불편한 상황이 아닌지에 따라 충격파 치료나 물리치료 등 병행이 필요한 치료의 일정에 따라 제품의 종류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사를 맞은 직후에는 약 2일 정도 과도한 운동이나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피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자극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감염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이미 받으신 분, 관절 주변에 피부 등의 감염이 있으신 분, 그리고 히알루론산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의 치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골 주사는 매우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하고 일시적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붓기인데 이는 대개 며칠 내에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만약 주사 후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관절이 붓거나 빨개지거나 뜨거워지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위험한 합병증인 관절광내 감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그러하듯 히알루론산 주사의 효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2에서 4주 정도를 지나게 되면서 서서히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주 효과는 보통 5주에서 13주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효과의 지속 기간도 다양한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됩니다. 효과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6개월에서 1년 후에 재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복적인 치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의 핵심인 연골주사 치료와 함께 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주사는 관절염 치료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사 단독만으로 완벽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 체중 감량, 그리고 올바른 자세 유지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나 햄스트링 스트레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고 허벅지 근육으로 버티려고 해보세요. 30초에서 1분 사이를 버티고 내려놓는 것을 양쪽 3-4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꼭 챙겨주세요. 누운 상태에서도 다리를 들어 버티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하게 30초 이상 버티고 내려놓는 것을 양쪽 3-4번씩 하루에 3번 꼭 챙겨주세요. 반만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넘어지지 않도록 등을 벽에 대는 상태로 의자에 앉는 것의 반 정도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하루에 20번씩 해서 5번, 하루에 100개를 채워주세요. 안장을 최대한 높여서 타는 실내 자전거를 하루에 20분 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 역시 피해주시고 가체중이신 분들은 꼭 체중 감량을 해주세요.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것은 의사나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등 전문가의 지도하에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골주사, 관절광내 히알루론산 주사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약간의 걱정이 덜어지셨나요? 히알루론산 주사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학적 치료가 그렇듯 개인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히알루론산 주사는 무릎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매우 안전하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은 낮습니다. 효과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속되며 필요시 반복 치료가 가능합니다. 경증에서 중증도의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적합하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시기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치료 후에도 적절한 관리가 핵심이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히알루론산 주사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꼭 먼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인지 확인한 그 이후에 말입니다. 그리고 치료와 함께 적절한 운동, 체중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해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릎의 관절염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기도 하고 이를 무리하게 하셨던 분들이 더 잘생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 병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치료가 다른 부위보다 더디거나 재발이 잦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활동을 할 때 무릎을 쓸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어 반복되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의사인 저 역시도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절염이 너무 진행하기 전에 무릎에 부담이 되지 않는 생활 습관을 잘 챙기시고 체중을 감량하시고 운동을 병행하신다면 또 가능하면 6개월마다 연골주사로 윤활액을 잘 채워주셔서 그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면 병이 생기거나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이미 많이 망가져버린 환자분들을 뵐 때면 항상 조금만 일찍 오시지, 조금만 일찍 치료를 받으시지 하는 아쉬움이 특히나 많이 남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챙기셔서 나중에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와 관절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혹은 영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께 영상이 널리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라차차 박선생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이었습니다.